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나라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인데요. 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요. 헤어롤을 말고 다니는 여성들입니다. 이게요. 세대 구분의 상징이라고 본 건데 이거를 이해하면 요즘 세대고요.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면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사진입니다. BTS군요. 이 현장은 지금 미국인데요. 21일, 미국 시간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3대 음악상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 대상을 받은 겁니다. 물론 원래 이 상의 이름은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의 가장 잘 나간 아티스트 이런 뜻이 되잖아요.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 가수 최초로 받았다. 이런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부세 얘기가 있거든요. 종부세 대상 94만 명에 이른다. 1년 사이에 42%. 대상 숫자가 42% 늘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올해 총 세기 5조 7천억 원. 이것도요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난 10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래서 오늘 종부세 기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은 신문들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시죠. 윗선 개입 의혹, 손도 못 댄 채 검찰 대장동 3인 기소를 했는데 그냥 기소가 아니라 초라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배임 공모 등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럼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보면 윗선 개입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로비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돼 있죠. 로비 의혹 규명 등 이것도 별로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질 듯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죠. 그런데요,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와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막상 출제위원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수능 출제위원장, 코로나에 중위권이 무너진 듯하다. 그러니까 중위권 실력이 내려간 듯하다. 좀 더 보죠.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출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수험생들은 용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한 건가? 출제위원장 판단은 중위권이 무너져서 그런다. 그리고 어렵다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출제위원장의 반응과 막상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요.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먼저 모셨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란 점퍼 벗었다. 정치권에서 파란 점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런데 이 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선 후보 어제 회의에서 점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입고 나왔는데 뭔가 각오, 생각이 바뀐 걸까요? 상징적인 장면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합류 무산,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아직 무산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윤석열 캠프, 윤석열 선대위 합류하는가 마는가 정해진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요, 인선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거를 보면 항상 뭔가 합류할 때 그렇게 쉽게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무사히 된 건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종부세 여파는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이제 우편, 어제부터 우편 등으로 이제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숫자를 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몸살이는 경찰. 경찰은 원래 몸을 사리면 안 되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경찰, 물론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 반복돼서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숙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본격적으로 뭐 주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요. MBN 국민보고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오전 8시부터인데. 그러니까 종편 개국 10주년 그리고 뭐 종편 10주년 그리고 개국 27주년 맞아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금 뭐 현장 화면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지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국민보고대 주제는요. 이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혁명.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 발전 방향 중에 하나가 이른바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뭘까 이렇게 쉽게 떠오르진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드론 택시, 택시가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행사에는요. 대선 주자 5분이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참석을 하셔서 행사 한 중반쯤에 축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뭐 이런 사고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영상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발표 그리고 여야 당대표들이 이 발표가 끝난 뒤에 이제 강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영길 대표, 윤석 대표 등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연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요. 아침의 매일경제 이슈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사진부터 좀 2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지난 15일 중앙선대위 회의 때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어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당회의인데 이름이 좀 달라졌다. 대한민국 대전환 회의.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5일 회의 때는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파란색 점퍼였어요. 그런데요, 옆으로 보면 어제는 파란색 점퍼가 아니라 그냥 보통 평상복 같은 걸 입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안에 파란색 받쳐 입지 않았냐 또 이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 그거는 조금 글쎄요, 좀 애써서 찾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평상복을 착용했고요. 그리고 참석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대표격인 4분을 모셔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오셨죠. 어느 정도 깔끔한 복장으로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퍼를 벗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언론이 좀 주목을 했어요. 다음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새민주당 1일차다.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냥 민주당이나 새민주당이라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청년들을 초청해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15번이나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를 얘기했어요. 반성, 사과를 연일 반복했는데 어제는 특히 많이 얘기한 겁니다. 좀 더 보죠. 당 지도부는 뺐습니다. 어제 회의에 안 왔어요. 그리고 워킹맘, 취준생 등 청년 참석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이 의혹에 대해서 책임 없다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따끔한 회초리 맞을 준비돼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실책도 거론하며 사과,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대목을 얘기할 때는 약간 울먹이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새민주당 1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그 물건 조금 팔아보겠다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영상 보는 사이에요. 뭐 아까 잠깐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MBN 종편 10주년 개국 20주년 국민보고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대선 주자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잠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자리에 5분 쭉 앉아 계시죠 지금. 근데 한 분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일단 대선 후보들 쭉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발표 내용 그리고 뭐 개사 내용 들어보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이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뭐 시장님 개회사 회의로 모실게요. 인사말 여러분, 한다고 큰 좀 박수로 환영해 방송되고 주십시오. 있습니다. 네, 잠시 대선 주자 모습들 보고 왔습니다. 자,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기사도 소개해드렸고요. 앞서서 이재명 후보 어제 회의에서 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반성한다, 사과한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정책 분야 어떤 태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문재인 정부 정책 또는 어떤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권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이 정권의 반복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번 정권을 가감히 평가하면서 좀 더 나은 어떤 민주당 또 그동안의 잘잘못도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초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통합의 과정을 뭐 우상호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 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름도 네이밍도 또 새 민주당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같은 점프를 이번 거의 같은 세대 소위 586 뭐 이런 또 내로남불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이름 속에서 어떤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그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 역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다수의 세대를 먹여 살리는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얘기하는 또 그러면서도 95세 어르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의 어떤 기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꼰대, 내로남불, 혹은 뭐 586, 그들만의 리그 이런 얘기들을 탈색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오히려 이 정부의 비판보다는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의 한계들을 짚어보겠다는 의지가 혹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대선 그 레이스에서 결과적으로는 상대 후보에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자족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기 뭐 때문에 그런 거 따질 사항이 아니다 이건가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그 변화를 전제로 가장 다른 후보보다 많이 현 정부보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듣기 불편하다 뭐 이러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선대위 구성, 이른바 이제 민주당도 이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지적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측 여당 의원들 선대위에서 사퇴한 뒤에 재편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는요, 뭐 일부 의원들 얘기를 좀 전하고 있는데 물론 익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익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 출범을 선언했죠. 그리고 어제 첫 회의를 열은 겁니다. 핵심 측근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선대위 빈칸으로 만든 뒤에 이재명 후보에게 권한 넘겨야 동력이 커진다. 이 뜻은 이 빈칸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역 의원들이 지금 전부 참여하고 계신데 좀 사퇴해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송영길 대표 관련된 내용을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선대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자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위기라는 평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책임론, 송영길 대표 책임론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송영길 대표가 받습니다. 책임론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만장일치로 공감했지 않나? 그런 사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의총 상황을 설명해요. 그런 사람 없더라. 책임론 하는 사람 없더라. 선대위가 기동성 있게 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 후보가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왜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님. 네네. 일단 앞선 기사,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에서 일단 좀 다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있다는데 이런 분위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좀 이렇게 처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선 끝난 후에 예. 원팀이 되어서 좀 용광로 같은 선대위를 만들었는데 예.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라고 예.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선 10명이 예. 정치개혁, 정당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목소리를 거다. 내셨어요, 그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의 뭐 면책특권도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삼선 초과 금지라든가 예. 그런 쇄신안을 갖고 송영길 당대표께 찾아가서 예. 의논을 드렸고 그다음 날인가요? 이재명 후보를 또 찾아가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당대표 그다음에 후보님 두 분 다 이제 저희 건의를 수용하셔서 그러면 좀 더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이 선대위의 예. 변화, 아까 말한 새 민주당 아. 그런 워딩이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용광로 같은 선대위는 유지를 하되 예. 다만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당사를 벌이고 국민들께 녹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더 소수로 꾸린다는 거죠, 대응. 그러면?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퇴라는 의미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른바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 보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까, 지금요? 지역에 그런 내려가라는 부분도 겁니까? 있고 공동위원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공동위원장이 2분, 3분 예. 됐는데 이제 책임지는 한 분만 그러면 공동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까? 예, 그냥 위원장이 한 분으로만 되시고 되는 겁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방향으로 갈 그리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송영길 당대표 책임론 얘기. 이 얘기는 좀 당에서 조금 나왔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신 거 봐서는 한두 분은 계신 것 같고요. 거의니까 전혀 없다가 아니라 거의니까 좀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오.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 회의 끝나고 송 대표님에게 건의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송 대표님 말씀대로 그날 분위기는 이런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빠른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송 대표의 입장은 선대위에서 이렇게 물러나 빠지는 건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역할은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선대위원장이 되게 비중 있는 자리를 맡고 계신데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론까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후보가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예. 우리 당의 당론이라든가 혹은 원내에서의 법안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중심을 잡고 예. 당에서는 당론으로 또 원내에서는 법안 발의로 예. 또 통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을 제가 볼 때는 버리거나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 기사가 조금 더 뭐 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한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요. 네네네. 김종혁 전 국장님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건데 예.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이제 연서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 코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방 운동,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예. 첫 번째 이제 그 차별화는 과거에 이제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뭐 화형식까지 하면서 차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30%가 넘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대놓고 차별화를 못 하니까 좀 연성 차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죄한다 반성한다가 약간 연성 차별화 연성 측면이 차별화. 있다. 대놓고 차별화를 그렇게는 예. 못하지만 연성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감성 코드인데 예를 들면 예. 연평도 그 포격전 10주년에 가서 부부가 같이 뭐 일부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눈물이나 울컥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뭐,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 코드를 건드려서 이게 좀 지지를 얻겠다라는 것 예. 같고 세 번째 이제 하방 코드는 이 아까 지금 뭐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비대해진 선대 그 선거 이 그 선대본부를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각자 현역에서 뛰도록 하자라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그 시민운동 그룹이라든가 예. 혹은 그 조직 지금 180석 정도 예. 처음에 얻었었잖아요. 그게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모여서 오글오글 바글바글 하던 거를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뛰기 시작한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비장의 카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 이런 걸 지금 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승현 의원님과 김종혁 전 국장님 말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 서울 여의도에서 자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지금.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이런 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나 설명 중에요.